우리 가슴도 함께 무너지고 찢어졌습니다. 천안함 2주기를 맞아 당시 46명의 전사자 유족협의회 대표를 맡았던 고 최정환 상사의 매형 이정국 씨, 그리고 고 나현민 상병의 아버지 나재봉 씨가 직접 캐도남마에 나오셨습니다. 함께 모시고요. 못다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꿈속에서 우리 나현민 상병 얼굴이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벌써 천안함 용사들 영전에 무고문장 바치고 또 국민들 조문 속에서 2주기가 됐지만 지금도 현관문 박차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들어올까봐 그런 생각에 잠 못 드는 날도 많고 밤잠 설치는 날도 많습니다. 부모 잃은 자식은 잠을 잘 수 있어도요, 자식 잃은 부모는 평생 한을 묻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막 그 군대 보내는데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군대 보내는 거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가슴 아픈 거는 일상생활에 살면서 좀 타인의 말들이 많은 게 그게 괴롭습니다. 네, 타인의 말들이 많다는 건 뭡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도 침몰이니 자충이 그런 걸로 운운하게 말이 많지만은, 네. 실제로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겠죠. 네. 근데 그 서해바다의 그 차갑고 어두운 물 속에서 그래도 배가 두 동강 나가지고 그 공기방울 따라서 생존하려고, 살아보려고 숨 쉬면서 몫이 끊어진 거 생각하면 지금도 그를 과연 그 전병들한테 아직도 북의 손이 아니란 거를 누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식 2번 죽이는 꼴이다, 이렇게 가슴이 터지겠죠. 자, 대표님, 지금 이 부분, 네? 네네. 물론 그 46명의 전사자 중에 하나의 매형이시죠. 네네. 네, 같은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 조금 제가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참, 좀 울컥해집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은 다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합리적인 의문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제 사건이 투명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 이런 험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충분히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매직 일본, 사실 그게 논란의 시초였거든요. 굉장히 파급력이 컸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다들 알고 계세요. 그게 있을 수 없다라고 제기했던 논란은 알고 계시는데, 성태호 교수께서 직접 직화실험으로 그 실험을 직접 실행을 하셨어요. 네. 그 실험이 진행된 것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네. 그냥 그런 식이죠. 논란의 앞머리만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뒷부분은 사실 찾아보려고 안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장이나 억측들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국민의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도 억울하지만 이것을 아직도 좌촌이 침몰이니 뭐 이런 단어를 쓸 때 더 유가족들의 가슴은 동감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저희도 이제 조금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의문하고 생기는 의혹이 사실은 출발점이 같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뒷부분에 가서 해결된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나 억측을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신상철 씨 재판도 참관을 했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잠수함의 긴급 부상에서 튀어 올라오면서 천안함을 두덩이고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소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걸 보면, 네. 좀 어쩔 때는 좀 치근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분노나 이 수준은 좀 지난 것 같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천안함 사건으로 그 유가족들하고 좀 많이 만나시고 그러십니까, 아버님? 예, 자주 만납니다. 그냥, 뭐, 사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충원 가면은 우리 가족들이 항상 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매일, 자식이 맺어진 이제는 인연이다 보니까, 뭐, 형제 이상, 그렇게 만나면 반갑더라고요. 저도 뭐 자식 있지만 만약 자식 이러면 뭐 일을 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생활이 피폐해진 사람도 있고 완전히 삶 자체가 망가진 부모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만 해도 거의 자식 희생시켜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또 반면에 드문불출해가지고 아예 문 밖에도 안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 근데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줬어도 괜찮은데 왜 다 내 입장 한 번만 돌아서서 그 입장만 헤아려주면은 고맙지만은 그것도 저희한테는 가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을 좀 상대방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주면 너무 고마울 텐데. 그래서 언론과의 접촉도 꺼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려고 혹시 외부의 압박이라도 있습니까? 유가족들에게? 글쎄, 언론의 접촉은 저희들이 꺼리는 건 아닌데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좀 전해줬으면 하는데, 이 언론 쪽에서는 그거를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조금 영향을 좀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 오면 놀려져 걸린다 할까요? 그래서 지금 가슴에만 묻고 있을 때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도 그 자식 보내놓고 현재 애들 그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빠 보내놓고 무슨 저희가 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제일 그분들한테 안타깝고 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찌됐든 순직하신 군인들의 자녀고 아버지고 부모인데 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더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보상금이나 이런 게 부족하진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보상 자체를 논해보지도 않았고요. 네. 실제로 그 장례식, 연결식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네. 금전적인 거는 의논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가보훈처나 사회 사랑의 열매 여기에다 맡기고 저희 가족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상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어떻게 자식을 잃고 돈을 따지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한간에는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들리는 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이사를 남한미에 많이 하고. 네. 근데 한간에서 그럽니다. 저희도 행동이나 행동 반경을 되게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보상을 많이 받아서 말을 않니 그렇다고 또 너무 넘쳐서 진짜 그런 자식 앞에 금전을 놓고 얘기를 한다는 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당연하죠. 어떻게 돈 수천억을 줘도 자식하고 바꾸진 않죠. 수조 원을 줘도요. 네. 그런 거 돈 뭐 따지고 그걸 얼마 벌었니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해본 알바 아니냐. 뭐 신재난 대표를 할 때 기자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 정체가 뭐냐. 그래서 제가 제 직업도 밝혔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으면 그 상황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금전적으로 따질 수 있고 금전적인 걸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내 자식, 내 형제, 내 아빠, 내 배우자가
현장에서 사망을 해도 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든데 저희 장병들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거의 한 달 좀 못 돼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노는 겁니다. 찾느냐 못 찾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 와중에 돈을 따지고 이런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대표였습니다마는 가족분들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대신 분이 없어요. 일괄적으로 국가에다가 모든 걸 이름을 하자.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받는 대로 우리는 만족을 하자. 왜냐면 군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명예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 그때 모였던 많게는 뭐 600명, 700명 되는 가족분 중에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일치 단계였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논하는 자체가 창피하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아까 그 피폐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관리해주길 좀 국가에 좀 바라고 있죠. 정신적인 치료 얘기하는 겁니다. 좀 그 부분이 좀 역설적인데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세간에서 좀 놔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오히려 더 치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관심을 좀 끊어주시는데. 네네. 대신에 천안함 사건의 어떤 의미나 장병들의 희생이 갖는 의미는 기억을 해주시고 네. 저희 가족들은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살아계신 분들은 계속 살아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감당한 목소리를 좀 돌려주시고 네. 장병들의 희생의 의미만 좀 길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게요. 천안함 침몰 책임 소재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네. 해군은 무죄다. 네. 그러나 합참은 유죄다. 네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왜 그것을 조사하게 됐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합참의장, 한민구 전 합참의장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 말씀에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그분이 그러셨어요. 천안함 사태가, 우리 군 안보의 어떤 허점이 아니냐라고는 질문에, 천안함은 현장 경기의 실패지 전군의 경기태세와는 상관이 없다. 굉장히 저는 가슴이 아팠고요. 그 말을 돌려서 생각하면 그 말이 결국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패전조용 소리의 원인이거든요. 두 번째는 천안함 백서는 사실 백서라는 것은 한 사건에 대한 총 기록 아닙니까? 그 백서 부분에 어떤 구절이 들어있냐면 이 함대가 당일 잠수함 미식벌상을 알고 전파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함대에서 잠수함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을 시작한 거고요. 결정적인 발언은 그겁니다.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께서 2010년 8월 12일에 이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라는 그 단체에서 이 함대를 방문해서 천안함 견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울분이 솟구치신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안함 사건 발생 수일 전에 내가 정보를 줬다. 분명히 이상징후가 있을 것인데 이게 이상징후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른 분이 질문하셨어요. 이상징후가 뭐냐?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수중 도발이다. 수중 침투 도발이다라는 명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 수중 침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이미 벌써 해군이 인류가 맞췄다는 얘기네요. 예. 인지를 하고 그거를 합참에 보고한 거네. 근데 이걸 보고만 하는 수준에서 끝났으면 저도 뭐 중간에 어떤 누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예하부대에 전파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직접 합참위원장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이 사실을 전파하지 않느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언쟁까지 벌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그런 만큼 기무사령관이라는 위치가 군 정보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만큼 강조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합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워낙 그 이유에 대해서 들리는 소리 많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결국은 무시를 한 겁니다. 근데 책임은 다 해군이 져요. 그러니까 이함대나 해군 작전사령부는 그런 정첩보가 수집된 정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도. 이게 어떻게 이게 해군의 책임이 되겠냐는 거죠. 아버님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다? 예, 그냥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그렇지만은 어차피 지금도 떠들었던 자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암암리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왜 합참이 기무사령관의 보고 그 정보를 그렇게 묵살했을까요? 그것도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좀?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벌써 시간이 흐른 대로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얘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네, 근데 뭐 정부는 은폐를 하려는 게 아니고 좀 더 솔직하게 공개라든가 이런 거를 투명하게 했으면은 그런 뭐 종북 세력들한테 이렇게 당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죽은 장병들만 억울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시점입니다. 근데 요즘 총선 분위기 때문에 사실 천안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 네, 그러니까 합참이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대비태세라든가 이런 걸 좀 지시를 안 했네요. 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면, 김종태 씨께 그 기자가 확인을 한 결과는 뭐냐면, 지금은 확인해 줄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 참석한 인원이 김종태 씨를 제외하고 16명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함대 관계자분들이 합석을 하셔서 그 내용이 뭐 허위이거나, 확장됐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 이제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억울한 부분도 있고, 패잔병이라는 소문 속에서도 괴로워하고, 또 뭐 친머리니 자촌이 이렇게 또 종북 세력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더 가슴 아파하시는데, 자, 뭐 정부나 아니면은 뭐 자초 친머리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 향해서 두 분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형 사건에 항상 따라붙는 상황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또 사건을 해결하고 설명 철저히 검토돼야 되는 건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평택에 있을 당시에 김태형 국방장관이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까 사건만큼은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조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동네 폭력 사건 수사 수준도 못되게 지금 사건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안보를 강요하지 마시고, 안보에 대한 어떠한 그 신뢰나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국가는, 그리고 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본인들의 직책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도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정보를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천안함 한번 오셔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디 가면 천안함 보시죠? 평택 이함대에 가시면요, 하루에 3번 신청해서 그 천안함을 누구나 견학할 수 있습니다. 아, 평택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마지막 한 말씀. 국가에 바라는 점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바라고 싶은 거 그러죠. 예전에는 민간이었습니다. 국가의 어떤 불황이 맺혀지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문외한이었는데, 실제로 애들 구조한다고 병영도에서 지내보다 보니까 이 한반도가 보니까 삼면인 바다인 나라에서 너무 장비 체제가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만 그 상황에서는 구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희나 심기나 이렇게 기지 같은 것도 많이 증설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또 한 번 국가 없는 국민들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정부에 좀 국가에다 바라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국민들이 많이 저희들 또 예전에 많이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저희 장병들이 어차피 희생됐지만은 얼굴 못 본 자녀, 그 다음에 형제, 부모들 더 이상 이제는 가슴 속에 아픔이나 안 가게끔 좀 말이라도 조심해 줬으면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우리가 상대방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모든 게 정답이고요.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예,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요, 네, 두 분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